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씀 주신 대로 유니스트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AI를 연구하고 있는 여상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페이퍼는 트리플 AI 2023 오럴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됐던 Can we find strong authority cat in generative models라는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저희 연구가 제목이 일단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연구에 대한 대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그 대답은 ye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스트롱 어터리티 캣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더 나아가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다뤄볼 예정이고요. 네, 그럼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모티베이션부터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생성 모델은 다들 아시다시피 슈퍼 레졸루션이나 이미지 에디팅 또는 이미지 제너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되게 고성능을 보여주며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 하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반면에 그 성능을 위해서 이 매년 파라미터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기가겐 같은 경우는 거의 1빌리언 같은 파라미터 수를 요구하는 만큼 이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게 됐고 이런 많은 컴퓨테이션 코스트 때문에 저희 포터블 디바이스나 새틀라이트 시스템 같은 되게 제한된 계산 환경에는 이 고성능의 생성 모델을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이 생성 모델을 어떻게 라이트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거에서 저희 연구는 출발하게 되었고요. 사실 이전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성 모델 경량화 연구가 몇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연구들에서 많이 보여주는 게 이런 생성 모델을 경량화하면서 좀 성능 저하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최대한 성능 저하가 없으면서도 가볍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그러면 생성 모델 경량화는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경량화라는 연구 주제는 이 그러니까 디스노이티브 태스크에서는 되게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좀 눈부신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반면에 생성 모델에는 아직 크게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생성 모델과 이 디스노이터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런 생성 모델을 프루닝 할 때는 이 명확한 크리테리아가 없다라는 점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디스노이터 같은 경우 대부분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실한 라벨링이 되어 있지만 생성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명확한 크리테리아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프루닝을 해야 좋을지 그런 지표가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생성 모델 중 가장 대표적인 게 겐이 있는데 겐 같은 경우는 되게 트레이닝 자체도 언스테이블 하기 때문에 이 프루닝을 할 때도 이 퍼포먼스 디그레이션을 좀 유발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생성 모델은 대부분 디코더 스트럭처라는 것인데요. 디스라이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코더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디스라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됐던 프루닝 메소드를 그대로 제너레이터에 적용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 디코더 스트럭처를 가지기 때문에 중간에 히든 레이어에서 프루닝을 한 게 이 인코더 구조에 비해서 디코더 구조가 좀 아웃풋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이 생성 모델 경량화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하게 컨벤셔널 프루닝 같은 프루닝을 좀 소개를 드리자고 하는데요. 저희 컨벤셔널 프루닝 같은 경우는 제가 랜덤 제너레이터, 즉 학습이 안 된 모델이 있을 경우 이 모델은 되게 좋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겠죠. 학습이 되지 않았으니. 여기서 바로 경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트레이닝을 해줍니다. 그때 트레이닝을 해주면은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하이 퍼포먼스에 그리고 높은 코스트를 요구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학습된 모델을 기준으로
어떤 크리테리아를 제안해서 이 프로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것으로는 그 웨이트의 매그니튜드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뭐 웨이트가 0에 가까운 거는 좀 영향력이 덜하기 때문에 그 웨이트를 없앤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프루닝을 진행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루닝을 진행해 주게 되면은 이 네트워크의 스트럭처가 바꾸기 때문에 이 생성 모델의 아니, 네트워크의 성능이 감소하게 되고요. 이것들을 다시 리스토레이션 해주기 위해서 리트레이닝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기본의 댄스 모델보다는 조금 성능이 뒤처지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이 코스트가 낮은 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는 게 기존에 있었던 컨벤셔널 프로잉에 대한 방법이고요. 지금 앞서 말했다시피 이 생성 모델은 좀 트레이닝 과정이 언스테이블하다라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트레이닝이 두 번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퍼포먼스 디그레이션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런 방식대로 진행하면은 이 부분에서 저희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스트롱 어터리티 켓이라는 것을 찾는 것을 제안하는데요. 스트롱 어터리티 켓이라고 하면은 이 랜덤 네트워크에서 이 웨이트를 전혀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서브 네트워크를 찾을 수 있다라는 하이퍼시스를 얘기를 합니다. 이 피규어는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제안을 드리는 피규어인데 왼쪽과 같은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네트워크가 좀 낮은 코스트를 요구하는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된 커다란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네트워크에서 서브넷을 잘 찾는다라고 하면은 이 왼쪽의 네트워크와 완전히 같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같은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왼쪽에 학습된 네트워크만큼의 성능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저희는 웨이트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그리고 저희는 이런 서브 네트워크를 스트롱 오토리티 킷이라고 합니다. 아마 정말 이런 네트워크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웨이트가 랜덤하게 되기 때문에 이 확률이 결코 0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낮은 수치를 가지더라도. 물론 어떤 특정한 네트워크가 주어진다면은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네트워크의 사이즈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 확률은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0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오버 파라미터라이즈 되어 있는 그 네트워크에서 진행을 한다는 것을 좀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트롱 어터리티 켓은 앞서 말해드렸던 그 컨벤셔널 프루닝 메소드에서 이 트레이닝 과정이 전혀 없이 이 프루닝 하나만 하는 것으로 바로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제너레이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럼 앞서 말했던 그런 언스테이블한 이슈를 좀 피할 수가 있겠죠. 트레이닝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럼 스트롱 어터티켓이 어떤 거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찾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엣지 파브 알고리즘을 사용해가지고 스트롱 어터티켓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고요. 엣지 파브업 알고리즘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랜덤 이니셜라이즈 된 웨이츠 오메가가 있을 때 이 오메가 중에 어떤 웨이츠가 중요한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웨이츠마다 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스코어 S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S 값에 따라서 저희가 K% 웨이츠, 즉 100개 웨이츠 중에 10개 네트워크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10개 웨이츠를 선택해가지고 이 가장 스코어가 높은 웨이트만 남기고 나머지 웨이트는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서브 네트워크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스코어를 배정해서 어떤 웨이츠를 남기고 어떤 웨이츠를 이 프루닝 할지를 정하는 건 알겠는데 이 적절한 스코어를 어떻게 배정하는지가 좀 중요하게 되겠죠. 저희는 이 스코어 S를 적절히 배정하기 위해서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스코어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피드 포워드를 할 때는 이 네트워크의 서브 네트워크를 찾아서 그 아웃풋을 구하고 이걸 백 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전체 스코어를 다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즉 스코어를 업데이트함으로 인해서 적절한 스코어를 찾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로스가 필요한데 이 로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생성 모델에는 적절한 로스를 주기가 힘들다라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게 어드버서럴 로스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드버서럴 로스를 활용했을 때는 로스 자체가 되게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이 적절한 스코어를 찾을 수가 없었고 스트롱 로터리 티켓조차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관련해서는 뒤에서 결과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그래서 스코어를 좀 안정적으로 이 스코어 업데이트를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멘트 매칭이라는 방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모멘트라고 하시면은 아마 다들 아시는 퍼스트 모먼트가 미인이 되고 세컨드 모먼트가 베리언스 또는 스큐니스 같은 되게 더 하이어 올더에 대한 모먼트를 다 계산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모먼트를 모든 차수에 대해서 매칭을 시켜주면은 이 생성된 디스트리뷰션과 리얼 디스트리뷰션이 같다라는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모멘트 매칭을 활용했고요. 반면에 이 무한대 차수까지 다 매칭을 해주면 좋지만 실제로는 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는 없고 터널 트릭이라는 방식을 활용해서 이 모멘트 매칭을 진행해 줍니다. 터널 트릭이라고 하면은 이 로우 디멘전에 서 있는 연산과 하이 디멘전에 있는 연산을 같이 같은 결과를 가지는 연산이 있다라는 것인데 쉽게 생각하면은 그 익스포넨셜 같은 경우가 이의 x승을 계산해 주는 게 되게 그냥 1차원적으로 해줄 수 있지만 이거 테일러 익스펜션으로 확장을 해주면은 무한대 차수까지 계산을 해주는 것과 같죠. 이런 역할을 해준 게 커널인데 그런 강력한 커널을 활용할수록 더 좋은 성능을 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학습된 네트워크가 피처 익스트랙터가 좋은 커널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전 연구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 VGG를 사용해서 이 커널을 사용해줬고요. 그래서 이 VGG를 통해서 임베딩된 리얼 데이터와 페이크 데이터를 통해 저희는 그 MMD 로스를 구해서 스코어를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 이 피규어는 저희 메소드에 대한 전체적인 스케매틱인데 첫 번째로는 덴스 네트워크가 있을 때 임의의 스코어를 배정하고 그걸로 처음에는 임의의 서브 네트워크를 찾게 되겠죠. 그리고 생성된 이미지와 리얼 이미지를 임베딩 스페이스로 보내 거기서 MMD 스코어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스코어를 업데이트하고 이 마스크를 업데이트 해주는 방식으로 이 서브 네트워크를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갑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마지막에 스트롱 오터리티 티켓을 찾을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실험 결과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실험은 되게 간단한 실험인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던지고 있었던 질문이 생성 모델에서 스트롱 오터리티 티켓이 존재하는지 그것을 저희가 첫 번째 실험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그 K, 즉 웨이츠를 얼마나 남길까에 대한 것들을 바꿔가면서 저희가 서브 네트워크를 구하고 그 성능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때 FID 스코어는 생성 모델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낮을수록 좋은 스코어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이 분홍색이 덴스 네트워크에 대한 성능이고 이 K가 줄어들수록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결과가 좀 자연스러운 게 만약에 K가 지금 90%일 때 가장 안 좋은데 이게 100%라고 저희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네트워크는 그냥 학습되지 않은 랜덤 네트워크인 거잖아요. 100% 랜덤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리고 K를 줄일수록 점점 이 생성 모델의 성능이 회복되는 것을 10%에 달했을 때는 거의 덴스 네트워크와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오른쪽은 이
정성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실제 샘플을 보여주는데요. 그때 10%일 때는 댄스 네트워크와 크게 차이 없는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평가 지표인 프리시전 앤 리콜에 대해서도 이 이밸류에이션을 해봤는데 비슷한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는 엘선 데이터에 대해서 실험한 것이고 엘선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이퍼10 또는 FFHQ, 셀러베이 등 다양한 데이터셋에 실험을 해봐서 저희 댄스 네트워크가 11 밀리언 파라미터로 생성을 했는데 비슷한 성능을 10%인 1.1 밀리언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데이터셋뿐만 아니고 이 생성 모델 아키텍처를 바꿔가면서도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때 SNGen 실험을 해본 결과 마찬가지로 이 K가 높을 때 안 좋은 성능을 내고 K가 10%에 가까워질수록 이 댄스 네트워크에 가까운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앞에서 이제 스트롱 어터리티켓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저희 방법은 기본적으로 원래 랜덤 네트워크, 즉 전혀 학습이 되지 않은 네트워크에서 서브 네트워크를 찾기 위해서 제안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을 하면서 그럼 서브 네트워크를 찾으려면은 좋은 서브 네트워크를 찾으려면은 이 처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웨이츠가 충분히 좋아야지 좋은 서브 네트워크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인투이션이 좀 생기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야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웨이츠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 즉 학습된 웨이츠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저희 실험은 이 학습된 네트워크에 저희 방법을 적용했을 때 과연 더 좋은 네트워크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이것이 그 학습된 네트워크에 저희 방법을 적용한 것인데,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더 가벼우면서 성능까지 더 좋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고요. 이때 FID이기 때문에 더 낮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30%까지 웬만하면은 경량화를 해도 오히려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왜 더 작으면서도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현재 되게 오버 파라미터라이즈 되어 있다라는 연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지만 위크로터리 티켓이라고 해가지고 더 라이트 하면서 약간 파라미터 수가 적으면서 오히려 성능까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서브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법도 이 댄스 네트워크에 적용을 했을 때는 좀 불필요한 웨이트를 없애면서 위크로터리 티켓과 비슷한 서브 네트워크를 찾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가벼우면서도 좋은 서브 네트워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거의 20% 정도 웨이트를 남겼을 때는 성능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좀 성능 저하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아마 웨이트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성능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간단히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저희는 그 MMD 매칭 로스와 엣지 파버 알고리즘을 활용해가지고 이 생성 모델에서 스트롱 어터리티켓이 존재하고 그거를 안정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두 번째로는 랜덤 네트워크뿐만 아니고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저희 방법을 적용하면은 훨씬 이피션트한 모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저희 세 번째 실험에 대해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까지 거 방식을 보면은 저희는 댄스 네트워크, 랜덤 네트워크든 또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든 어쨌든 댄스 네트워크에서 이 웨이트 업데이트가 전혀 없이 프루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서브 네트워크가 물론 좋은 성능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때 웨이트 업데이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웨이트가 너무 랜덤하거나 또는 이 댄스 스트럭처를
통해서 학습된 웨이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피팅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서브 네트워크를 파인 튜닝 하면은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마지막 이 리서치 퀘스천은 What happens when we further train a strong authority ticket이라고 해서 이 저희가 찾은 strong authority ticket을 재학습을 시켜보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성능에 대한 피규어인데요. 그때 좀 안 좋은 성능을 보여줬던 70%, 80%, 90%에 대한 서브 네트워크는 학습을 하면은 이 좋은 성능을 다시 성능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거의 랜덤 네트워크와 다를 바가 없었죠. 반면에 저희가 스트롱 어터리티 캣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10% 지점에서는 이 파인 튜닝을 진행해도 성능이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에서 찾은 서브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파인 튜닝을 진행해도 성능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법으로 찾은 서브 네트워크를 파인 튜닝 하더라도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파인 튜닝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희는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아마 저희 방식으로 찾은 서브 네트워크가 이미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그 퍼포먼스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성능 향상이 없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저희가 메인으로 보여드리는 익스페리먼트는 앞서 3개였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엣지 팝업과 이 모멘트 매칭을 같이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럼 정말 이 엣지 팝업과 모멘트 매칭을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 피규어는 그 엣지 팝업과 어드버서럴 로스를 활용해서 저희 서브 네트워크를 찾아본 곳인데요. 이때 서브 네트워크는 저희 방법으로 찾은 것과 달리 되게 좋지 않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저희 방법은 이 로스도 안정적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FID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저희 방식을 활용했을 때가 훨씬 스테이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 스트롱 로터리 티켓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어쨌든 스코어를 업데이트 해야 되면은 웨이트를 업데이트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식으로만, 저희 방식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 저희는 첫 번째로, 요즘 대표적으로 이피션트 멀티 도메인 제너레이션을 이야기를 하고요. 멀티 도메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생성 모델로 다양한 도메인에 대한 것들, 즉, 개 이미지를 만들고, 고양이 이미지를 만들고, 이렇게 좀 도메인이 다른 이미지를 한 번에 만들고 싶은 그런 태스크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멀티 도메인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희가 5개 도메인에 대한 생성을 하다가 하나의 데이터셋이 추가돼서 6개 도메인이 되면은 이 네트워크를 좀 바꾸거나 또는 처음부터 다시 다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희 방법을 활용하면은 저희는 이렇게 하나의 덴스 네트워크에서 마스크를 찾는 것으로 이 셀러베이 데이터셋이라는 셀러베이에 맞는 이 서브 네트워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보여주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덴스 네트워크에서 서브 네트워크를 잘 찾으면은 이 사이퍼10에 대한 이미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 서브 네트워크를 잘 찾는 것만으로도 엘선 베드룸에 대한 데이터셋을 잘 만들 수가 있고요. 즉 저희가 멀티 도메인 제너레이션 할 때는 기존 방법과 달리 이 덴스 네트워크 하나, 오버 파라미터라이즈 된 덴스 네트워크 하나, 그리고 그에 적절한 마스크만 찾으면은 이렇게 멀티 도메인 제너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추가로 뭐 이미지넷 같은 데이터셋
또 생성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는 전체 네트워크를 다 하는 게 아닌 그 마스크만 찾음으로써 이미지넷을 또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좀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로 저희는 이 생성 모델에서 이 스트롱 어터리티켓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좀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생성 모델에서 스트롱 어터리티켓을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프리트레인드에 대한 모델, 그러니까 생성 모델에서 제 방법을 적용하면은 오히려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저희 페이퍼 그 앱스트랙트에도 적혀 있고요. 그 GitHub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된 성공 사례라고 하시면은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태스크에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둘 다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아마 어플리케이션 단에는 이게 최근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실제 활용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다른 태스크에서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저희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티 도메인 제너레이션이나 아니면은 그 누군가에게 이 모델을 좀 전송을 하고 싶은 경우 기존에는 모든 웨이트를 다 전송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뭐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다운받아서 그렇게 전송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게 전송이 가능하면 좋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또는 뭐 프라이빗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 방식을 활용할 때는 랜덤한 웨이츠와 적절한 마스크만 전송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시드 있죠? 시드만 알려주면은 그 시드를 통해서 받는 사람이 이 웨이트를 적절히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주고 저희 마스크만 전송하면 돼서 그런 보안적인 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전송할 때도 웨이츠 같은 경우는 보통 플롯 형태를 사용하지만 이 마스크 같은 경우는 바이너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송할 때도 훨씬 코스트가 적게 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생성 모델에서 좀 일반적인 문제로 많이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음, 저는 현재 생성 모델이 그렇게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잘 못 그리는 이유가 좀 콘스트레인트가 좀 적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생성 모델 자체는 그 디스트리뷰션을 배우는 것인데 이 디스트리뷰션을 배우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되게 이쁜 디스트리뷰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 프리퀀시가 높은 것들을 주로 배울 수밖에 없고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경우는 좀 얼라인도 잘 안 맞는 데이터가 많은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요소이기 때문에 생성 모델이 배우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좀 어려운 태스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생성 모델한테 가이던스를 좀 더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 방법은 이, 크게 푸르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스트럭처드 푸르닝과 언스트럭처드 푸르닝이라고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는 하나 스트럭처드 푸르닝은 이 컴퓨테이셔널 매트릭스 자체를 줄이는 거고요. 이 디멘전 자체를. 그러면 당연히 이 계산해야 되는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퍼런스 속도가 향상이 되는데요. 저희 방식은 unstructured pruning 이라고 해가지고 이 매트릭스에
이 웨이트를 그냥 0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매트릭스 연산 자체가 줄어들진 않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속도적인 향상이 없냐라고 하면은 그건 또 아닌 게 그 GPU 스펙에 따라서 이 0으로 되어 있는 웨이츠를 더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GPU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팔스넷의 인퍼런스 속도 향상은 아마 이 GPU 스펙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스트럭처드 프루닝에 비해서 인퍼런스 속도는 2순위의 목표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좀 차후 연구로는 이 스트럭처드 프루닝을 해가지고 인퍼런스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활용했던 데이터셋이 그 한 5개, 6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대답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MMD 계산할 때 항상 VGG를 사용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활용했던 것 중에 이 레즈넷이나 이 클립, 좀 요즘 유명한 걸로 클립 인베더가 있잖아요. 이 클립 인베더를 활용했을 때는 오히려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는 것을 저희는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페이퍼가 VGG를 활용한 이유는 한 실험이 중간 정도까지 계속 VGG를 활용했기 때문에 중간에 클립으로 바꾸기 위한 당위성이 없어가지고 계속 실험을 VGG로 활용했을 뿐이지 클립을 활용하면은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주긴 합니다. 이 트랜스퍼 러닝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 이게 다른 도메인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시켜보진 않아가지고, 그건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아마,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대답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제가 실험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생성 모델 경량화 쪽 연구가 많이 없거든요, 아직. 이렇게 좀 메모리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고 요즘 디퓨전 모델이 좀 핫한데 디퓨전 모델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서비스가 어렵거나 실제로 활용하기 어렵다라는 문제점도 현재 있어가지고 근데 다들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좀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좀 생성 모델을 어떻게 강력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거에 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아서 좀 경량화 연구에도 좀 관심을 갖고 다들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좀 같이 일해볼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경량화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